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편화몽입니다. 오늘은 심장병을 확 잡는 혈자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궁입니다. 전통 한의학에서 심장의 상태를 살펴볼 때 많이 보는 곳이 혀와 손바닥입니다. 얼굴에 오관이 있는데요. 혀는 심장에 속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눈은 간에 속하고 귀는 신장에 속하며 코는 폐에 속하고 입은 비장에 속합니다. 양방에서는 인체를 부위별로 보기 때문에 눈에 문제가 생기면 안과에 가고 귀에 문제가 생기면 이비인후과에 가고 입안과 혀에 문제가 생기면 내과에 갑니다. 그러나 전통 한의학에서는 모든 신체의 장기들은 경락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유기체로 보기 때문에 눈 아프다고 눈만 보지 않고 눈을 관리하는 간을 살펴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양방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손바닥은 심장과 심포의 경락이 지나가는 곳으로 심장의 상태를 살피고 치료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넷째의 손가락과 다섯째의 손가락 중수골 사이에 움푹 들어간 소부혈은 고혈압 혈자리에서 소개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둘째 손가락과 셋째 손가락 중수골 사이, 즉 손바닥 가운데에 있는 노궁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부가 손가락을 말아 쥐었을 때 새끼손가락이 닿는 곳이라면 노궁은 똑같이 했을 때 세 번째 손가락이 손바닥에 닿는 곳입니다. 노궁은 심포경의 화열로 심장에 쌓인 열을 없애주고 심장 근육에 기운을 넣어주는 아주 좋은 혈입니다. 황제내경에서는 제통창양은 모두 심장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인체의 모든 통증은 심장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심장에 통증이 있을 때 노궁을 자극해주면 아주 놀라운 효과를 보게 됩니다. 노궁의 뜻은 피로의 집입니다. 육체적 피로보다 정신적인 피로가 많이 쌓여 입안이 헐거나 잘 놀라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소화가 안 될 때 노궁을 마사지하면 피로가 말끔히 풀립니다. 손을 보고 병을 진단하는 수상학에서는 노궁이 있는 부위를 화성평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위가 불룩하면 할수록 신체가 건강하고 과장을 잘하는 성격으로 보며 이 부위가 너무 빈약하면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며 전신쇠약과 영양장애로 만성병에 시달리게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부위에 어지러운 잔무늬가 많으면 과로했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옛 어른들께서는 손바닥에 있는 소부나 노궁혈을 자극하기 위해 호두나 이보다 좀 더 단단한 추자를 돌리며 심장병을 예방하시기도 했습니다. 호두알이나 지압기나 손가락 등으로 손바닥을 자극하면 소화도 잘 되고 손이 머리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에도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둘째, 신문혈입니다. 신문이란 신, 즉 정신이 통하는 물이란 뜻으로 심장에 깃드는 정신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혈이란 뜻입니다. 신문은 심장 경락의 원혈입니다. 원혈은 가장 으뜸이 되며 중요한 혈이란 뜻입니다. 원혈은 진단초로 사용되어 신문혈을 통해 심장의 허실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로부터 신문혈은 임신 여부를 판단하는 혈로도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임신한 여성의 신문혈을 짚어보면 평소 몇보다 힘차게 끊임없이 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문혈은 손목 안쪽 가로금 아래에 보면 척측 수근 굴건이란 힘줄이 보이는데요. 그 바로 앞에 오목한 곳입니다. 고서인 십사경 발휘에 따르면 갑자기 발열하며 오한이 나고 목이 마르고 먹기를 싫어하며 명치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팔꿈치나 팔이 시리고 얼굴이 달아오르거나 눈이 노래지고 숨이 가쁘며 구토할 때 소변을 지리는 등의 증상에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신문혈은 변비의 특효혈입니다. 변비는 소장과 대장에서 일어나는데 심장경에 신문을 사용하는 이유는 심장과 소장은 표리관계, 즉 부부관계로 매우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문을 자극하면 교감신경의 긴장을 억제하고 소장과 대장 근육이 꿈틀거리는 연동운동을 촉진하여 배변 활동을 도와 변비를 해결합니다. 지압하는 방법은 엄지를 가지고 한번 누를 때 3초에서 5초 간격으로 해서 5분에서 10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셋째, 소혈입니다. 소회는 팔을 45도쯤 구부리면 팔꿈치 안쪽으로 볼록뼈가 생기는데 뼈 안쪽 움푹 들어간 곳이 바로 소회혈입니다. 심장경락은 새끼손가락 안쪽 끝의 소충에서 시작해서 겨드랑이 한가운데 극천에서 끝납니다.
심장의 병이 깊을수록 경락에도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처음에는 새끼손가락과 손바닥이 아프다가 좀 더 진행되면 점점 위로 올라가 팔꿈치에 있는 소회로 가고, 더 심해지면 겨드랑이로 올라가고, 더 심해지면 심장으로 들어가 심각한 심혈관 질환이나 부정맥, 심장 판막증, 심부전증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면 팔꿈치 안쪽이 아픈 분들이 많은데요. 바로 이때 통증을 잡아야 나중에 고생하지 않습니다. 테니스나 탁구를 치지 않았는데도 양방에서는 테니스 엘보라 진단하여 진통주사나 진통제를 주는데 잘못된 치료입니다. 문제는 심장에 있는 것입니다. 소해혈 부분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시간이 나는 대로 마사지해서 풀어줘야 합니다. 양쪽 손을 번갈아 가며 한번 마사지할 때 3분에서 5분 정도 하시고 하루 2-3번 하시면 좋습니다. 넷째, 전중혈입니다. 전중혈은 남자 기준으로 양쪽 유두를 이은 줄 사이 정중앙에서 1.5cm 정도 위에 있습니다. 전중은 화병을 진단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예전엔 화병은 시집살이 많이 한 여성들에게만 있는 것으로 알았지만 현대인들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됩니다. 이 전중혈을 눌러봐서 아프면 화병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장에 화가 많이 쌓인 분들은 이곳을 살짝만 눌러도 자지러질 정도로 아파합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속이 상할 때 가슴을 치며 신세 한탄을 하시곤 했는데요. 바로 전중혈을 치시며 아픈 가슴을 달래곤 하셨던 것입니다. 화병이 오래되신 분들은 가슴이 답답해 숨을 쉬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소화도 안 되고 밥맛도 없고 반드시 누워 자기도 힘들어합니다. 이런 분들은 얼른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전중혈에 부항을 붙여 죽은 피, 어혈을 좀 빼주면 증세를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전중혈은 유방 근처에 있으므로 유즙이 부족하거나 유방에 염증이 생기고 유방에 멍울이 생겼을 때도 아주 좋은 혈입니다. 다섯째, 고항절입니다. 등 뒤의 흉추 4번 아래에서 양쪽 바깥으로 3촌 나가서 견갑골과 만나는 곳입니다. 고항은 예로부터 고치기 힘든 고질적인 병을 치료하는 혈로 유명합니다. 고항은 극도로 피곤하며 몸이 허약하여 기운이 없는 사람들을 살리는 기가 막힌 혈입니다. 이곳에 뜸을 뜨면 백혈구가 증가하여 면역력이 높아지고 혈액이 증가하여 영양 상태도 좋아져 오랜 고질병을 고치고 폐와 심장의 병을 동시에 잡는 아주 훌륭한 혈입니다. 침구 선략에 의하면 뜸이 500장에 이르면 치료되지 않는 곳이 없다. 지압으로도 이 혈은 견배통, 주비경련, 흉비 등의 병증을 치료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뜸이 500장에 이른다는 말은 한 번에 많이 뜬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뜸은 한 번에 3장에서 5장 정도 뜨는 것입니다. 매일 뜨되 500장에 이를 때까지 오래 뜨면 모든 허약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고항을 꾸준히 지압해주면 좀 전에 말씀드린 팔꿈치 안쪽의 아픈 통증과 어깨부터 날개뼈 안쪽까지 아픈 통증도 없앨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로 인한 협심증으로 숨이 가쁘고 가슴에 통증이 있을 때 사용해도 아주 좋은 혈자리입니다. 고항은 위염과 위산과다에도 특효혈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서 속이 쓰릴 때 이곳을 자극해주면 곧바로 속이 편안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병 치료를 위해 약도 좋고 음식도 좋고 혈자리 지압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침치료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신부전으로 수술을 해야 하는 아주 중한 상태가 아니라면 침을 꾸준히 맞으면 완치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병보다 심장병은 침이 잘 듣습니다. 그러니 양방병원에 가서 약도 드시면서 침 잘 놓는 한의원을 찾아가셔서 꾸준히 6개월에서 1년 정도 침을 맞으시면 약도 끊고 심장병도 완전히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뇌졸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